안녕하세요. 청소년 근로권익 교육을 담당하게 된 박선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를 직업으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또 일하면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조언도 하는데요. 과연 저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네, 저는 공인노무사이고요. 노동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직업에 대한 설명이 좀 되었을까요? 자, 제 소개도 마쳤으니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노동인권 파트와 아르바이트 실전편 파트로 나누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인 노동인권 우리의 권리편에서는요, 노동의 의미와 가치, 노동인권, 함께의 가치, 행복한 노동찾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살펴보기에 앞서서 여러분은 노동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 노동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요, 노동으로 이행시를 한번 지어볼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지어봤는데요. 노동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 동력이다. 어떤가요? 공감이 가나요? 노동이 없이는 세상이 존재할 수 없고요. 모두에게 있어 노동은 중요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도 노동과 관련해서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노동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모두 노동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육체적으로 힘이 들든 아니든 또 돈을 적게 받든 아니든 모두 노동입니다. 이러한 노동의 한자를 살펴보면요. 일할 노자에 움직일 동자를 쓰는데요. 몸을 움직여 일을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다 능동적인 측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노동과 비슷한 근로라는 단어로도 들어봤지요? 사실 많이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기는 한데요.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나 국가의 관점에서 부지런함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어서요. 두 단어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헌법을 비롯한 노동관계 법령들에서는요. 근로 또는 근로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노동은 실제 노동을 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가에도 각각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우선 노동자의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노동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이 있는데요. 단순히 이렇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인 관계도 형성하고 또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깨닫고 자아 실현을 해줄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측면에서도요, 노동은 생산의 기초가 되는데요. 생산의 기초가 될 때 매출도 늘고 기업도 크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요, 노동으로 생산된 재화가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예컨대 삼성에서 만든 갤럭시 휴대폰이 전 세계적으로 수출되면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노동자, 기업, 국가 모두에게 있어서요, 노동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이 중에 노동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게임, 유튜브 촬영, 공부, 만화 그리기, 다양한 행위들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행위 자체들이 노동이라고 보긴 어렵겠지만 프로게이머가 게임을 하고 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유튜버가 촬영을 하고 교수가 공부를 하는 것처럼요. 누군가에게 직업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들이 노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로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자란 노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다음 중 노동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대기업 사무직, 경찰 공무원, 택배기사, 성직자, 다양한 직업들이 나열되어 있죠. 정답은 모두가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는요, 육체적, 정신적 활동 여부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요, 모두가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노동자는요, 노동계약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주체가 된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잠시 나와 노동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폴리 아티스트라는 직업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대사와 음악 외에 효과음을 만들어내는 직업인데요. 직접 따라하거나 다양한 물건들을 이용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 이러한 효과음이 있어야 더 생생하게 느껴지잖아요. 바로 이런 효과음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폴리 아티스트들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데요.
이렇게 무수히 많은 직업의 세계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 또 잘하는 일들이 결국은 나의 노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좋아하고 또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를 어떻게 노동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노동인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권이란 단어를 혹시 사전에서 찾아본 적이 있을까요? 사전에서 찾아보면은요, 인간이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인권은 무엇일까요? 노동인권은요, 노동자들이 일터 안팎에서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대우받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입니다. 혹시 좀 어렵게 느껴지나요? 구체적으로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동 3권, 정당하게 임금을 받을 권리, 휴게 공간 제공 등이 모두 노동 3권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노동을 접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들은 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을까요? 친구들에게 물어봤더니요.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답변이 제일 많았고요. 그 외에도 또 스스로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경우에는요, 그 과정에서 상당수가 억울한 경험을 했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무려 73.9%나 됩니다. 대체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혹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요, 부당한 처우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들은 이렇게 노동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살펴볼까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요, 일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참고 계속 일을 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응답한 비율만 보더라도요, 약 80%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청소년들은 왜 이렇게 노동인권을 침해받았을 때 일을 그만두거나 계속 참고 일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일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대처법이나 도움을 요청할 곳을 알고 있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노동인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을 겪게 된다면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번에는요,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인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실제 감정을 숨기고 다른 감정을 표현해 본 적이 있나요? 아마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했을 텐데요. 노동자가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고 고객의 감정에 맞추는 것이 요구되는 노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콜센터, 마트 판매원처럼 서비스직 외에도요, 사무직 종사자를 포함해서 광범위한 직종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 노동자들은요, 일반인들에 비해서 6배 이상의 스트레스가 많다고 합니다. 최근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노동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요,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감정 노동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 감정 노동자들을 만나게 된다면 감정 노동자들에 대해서 노동인권을 생각해 보고요, 또 존중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가로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대리기사, 식사 배달, 펫시터 등과 같이 여러 영역에서 나타나는 노동의 형태인 이것은 바로 플랫폼 노동입니다. 플랫폼 노동이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탄생한 새로운 노동 형태를 의미하는데요. 우리 스마트폰 어플과 같이 디지털 플랫폼에서 일거리를 제공받고 또 노동력을 거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플랫폼이 승객과 열차가 만나는 승강장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요. 어플, SNS 등이 이러한 만남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플랫폼 노동자들은요,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성이 있겠지만요, 일반적인 형태의 근로자들과 다른 형태로 일을 하다 보니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렇게 플랫폼 노동자들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서 주변 친구들과 찬반 의견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한번 나누어 보고요.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계속 노동인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혹시 저는 바로 사업할 거라서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이러한 노동인권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나 경영자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경영자가 노동의
가치와 노동 인권을 무시하고 노동자를 단순히 생산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게 된다면요. 산업재해라든가 직장인의 괴롭힘 또는 임금체불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형사처벌의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을 위반하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에요. 기업의 불매운동으로 연결되는 사례도 본 적이 있죠. 이렇게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경영자들도 노동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남은 강의도 귀 기울여 주길 바라겠습니다.